급등락하는 주가. 무엇이 시장을 움직일까? 우리가 몰랐던 종목의 숨은 뒷이야기. 정윤성 앵커가 알려드립니다. 오후장 투자의 모든 것. K스탁 라이브. 네, 오후장 인기 급상승하고 있는 인급종 팩트체크 들어가 봅니다. 오늘은 와운의 이광무 파트너 하이투자증권 염정 차장과 함께할게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두 분과 함께 바로 인급종 첫 번째 종목 만나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원전주를 안 볼 수가 없죠. 30조 규모의 체코 원전 수주 가능성 높아지나요? 오늘 이 기대감에 원전주들, 특히나 대장인 두산에너빌리티를 필두로 해서 우리기술 등의 급등에 나오고 있는데요. 두산에너빌리티는 지금 전고점 돌파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광 파트너님, 이 수주 임박할 때 기대감에 오르고 또 뉴스에 팔기 전에 매매를 하고 빠져야 되는지, 아니면 수주 이후까지 모멘텀을 보고 쭉 지켜봐도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 매수와 매도 버튼 안에서 좀 결정을 한다면 어떤 버튼 눌러주실 수 있을까요? 저는 현 시점 매수. 매수예요? 네. 그럼 기간은 어떻게 두고 볼까요? 일단은 저는 그래도 한 달여 가까이는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은 이제 가까운 해외 수주에 대한 모멘텀도 최근에 앞뒤로 좀 있는 상황이었고,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거는 미국 내에서 이제 전력 공급에 대한 고민을 좀 상당히 많이 나누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두산 에너빌리티 다음 새로운 먹거리 중에 하나인 SMR, 이와 같은 키워드가 현실화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단 주가 추세되어 위치에서는 최근에 이와 같은 모멘텀이 좀 반영이 되면서 주가가 좀 상당히 크게 움직임이 나왔었다가요. 지금은 한 달여 기간 동안에 2만 원 선에서 계속해서 지지 테스트를 해주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은 현재 가격대에서 충분히 매물 소화도 했고, 이제는 다음 단계에 대한 준비를 하지 않을까. 저는 일단은 긍정적으로 기간도 한 달여 정도는 봐야 되지 않을까. 왜 한 달이에요? 전력 공급에 대해 관련된 이야기가 이번 달 예상합니다. 그래서 그 모멘텀과 또 수주에 대한 기대감이 있을 때 또 한 달에 대한 시간을 두고 매수, 매매는 유효하다. 두산 에너빌리티 매수 버튼 눌러주시긴 하셨는데요. 오늘 우리기술, G2파워, BHI 그 외에 이제 다른 원전 중소형주들이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탄력도가 다 차이가 있더라고요. 두산 에너빌리티와 같은 흐름을 가져갈까요? 아니면 이 작은 종목들은 선별적인 흐름이 나타나는 걸까요? 저는 일단은 다음 먹거리를 위해서는 SMR에 대한 키워드가 있는 기업들만 먼저 보고 싶은 마음이고요. 그리고 이제 해외 원전에 대한 모멘텀이 나온다라면은 두산 에너빌리티를 좀 필두로 해서 협력사 위주로 좀 봐야 되지 않을까. 근데 이제 워낙에 이제 우리 기술이라든지 G2파워 같은 경우에는 원전에 대한 소식이 나왔을 때 동반 움직임이 나오는 종목인데요. 사실 두산 에너빌리티 대비해서는 상당한 기간 동안에 하락을 좀 보이다가 오늘은 좀 반발 매수세 좀 크게 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여력은 일단은 대장주 위주로 해서 사업을 진두지휘하는 두산 에너빌리티를 먼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얘기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그 외에 이제 SMR이라는 키워드를 같이 가져갈 수 있는, 특히나 그래서 오늘 우리기술의 탄력도가 그 안에서도 가장 높은 것 같습니다. 대장을 중심으로 한 매수 유효하고 그 안에서도 SMR에 특화된 종목들은 같이 지켜볼 만하다. 대장의 매수 관점 또 짚어주셨습니다. 자, 여기서 두 번째 인급종 살펴볼까요? 자, 오늘 LG에너지솔루션의 실적 다소 아쉬웠음에도 불구하고 빨간불을 켜고 있고요. 일부 2차 전지 관련주들 선방하는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에코프로 BM 그리고 에코프로도 상승이 두드러지면서 오늘 코스닥 지수 견인해주고 있는데요. 에코프로가 무려 7%의 상승입니다. 최근에 테슬라의 2분기 판매도 선방을 했고 그 훈풍도 있긴 한데 아직까지 리튬 가격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유의미한 반등이 나오지는 않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과연 업황의 바닥 시그널이 나오고 있는 건 맞는지, 채팅방에서도 에코프로 지금 들어가도 되나요? 라는 말씀들 많이 주셨는데 어떤 의견이실까요? 매수예요? 매도예요? 일단은 매도는 아니다. 적극 매수로 하기엔 좀 그렇지만 매도할 자리는 아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매수를 기다려보자인가요? 조금씩 매수해보자인가요? 매수도 지켜보자. 매수도 해볼 수 있는 자리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적극적인 매수는 아닌데 해볼 수는 있는 자리. 지금 그렇다고 해서 매도할 자리는 분명히 아니다라는 걸 말씀을 좀 드리는데
일단은 전반적인 뭐 2차 전지, 오늘 뭐 LG엔솔 실적도 나왔지만 사실 2분기에 대한 실적은 좀 기대감은 많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실적을 가지고 지금 이야기한다는 건 이미 선반영됐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조금 아쉬운 점은 테슬라가 최근에 빠르게 주가가 연초 고점을 회복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2차 전지 종목들은 그러지 못한 점은 테슬라가 더 이상 2차 전지와 연계성이 기존에 저는 제가 체감하기로는 한 절반 정도, 50% 정도밖에 반영시켜주지 못한다라고 좀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에 대한 부분을 온전하게 가져갈 수는 없지만 일단 미국 북미 쪽에서의 전기차 수요가 그래도 차츰은 개선되고 있다라는 점, 그리고 뭐 업황에 대한 부분 지금 2분기를 기점으로 저점을 찍고 하반기에는 이보다는 좀 더 나아질 수 있을 것이라는 부분으로 인해서 일단은 2차 전지 종목들을 지금 뭐 정리를 한다거나 지금 뭐 매도를 하는 시그널은 아닌 것 같고요. 그리고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주주사다 보니까 에코프로 BM이라든지 이제 계열사들의 움직임 중요한데 에코프로 BM이 이제 하반기에 또 코스피 이전 상장 이슈도 있기 때문에 에코프로 BM이라든지 뭐 에코프로 머티 같은 종목도 전반적으로 이제 업황 개선에 따른 주가 상향에 대한 부분으로 인해서 같이 좀 동반 움직임이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의 상승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돼요? 네, 저가 매수? 오늘의 상승은 일단은 이제 기술적인 반등으로 저는 좀 보고 있어요. 오늘 시장의 분위기 자체가 기존에 지난주에 강했었던 섹터들이 좀 쉬어가면서 상반되게 좋지 않았던 섹터들이 좀 반등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아무래도 뭐 에코프로 워낙에 좀 상징적인 종목이다 보니까 그리고 다른 종목들 대비해서 최근에 주가가 좀 많이 빠졌다 보니까 기술적으로 지금 좀 반등이 좀 세게 나온다. 이 부분은 2차 전지는 당분간은 좀 트레이딩 관점에서도 좀 접근은 가능하겠다. 하지만 여기서 뭐 적극적으로 비중을 늘린다라는 관점은 아직까지는 조금은 좀 지켜봐야 될 부분이다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매수를 고려해 볼 수 있는 바닥을 다져가는 자리에 있긴 맞지만 적극적으로 매수를 하기에는 제대로 추세 반전이 나온 이후에 생각을 해도 늦지 않다. 일단은 매수에 대한 버튼도 시간을 가진 매수에 대한 버튼으로 에코프로 짚어주셨습니다. 네, 지금 종목 사이렌 울리고 있죠. 과연 어떤 종목에서 또 VI가 발동되면서 사이렌이 울리고 있을까요? 시황센터 권미정 캐스터 연결합니다. 어떤 종목에서 울리고 있죠? 네, 지금 다양한 종목들이 VI에 걸렸는데요. 저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죠. 우선 우진플라임과 NFM 코리아, 또 신풍은 하방 VI가 발동됐고요. 신라 SG와 링크드는 상방 VI 발동됐습니다. 또 오늘 점심시간에는 비상교육, 메가MD, 또 IB김영 같은 교육주들이 상방 VI에 걸렸는데요. 의대입시가 이번 주 재외국민 원서 접수를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시작된 영향으로 풀이됩니다. 하지만 교육 관련주들 시총 작은 종목이 많고 또 변동성도 큰 폭이긴 한데요. 시장 상황 전달 차원에서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오늘의 VI 특징주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에는 HLB그룹주가 상승률 상위에 줄을 세우더니 오늘은 사조그룹주가 상승률 상위에 대거 포진해 있습니다. 오랜만에 음식료주들이 강세를 보이는 중에 하나증권에서는 사조대림이 현저한 저평가 구간이라는 리포트를 발표했는데요. 내년 매출이 4조 원에 육박할 거라는 사조대림, 이 사조그룹주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조그룹주는 오늘장 출발 후 10분 안에 모든 그룹주들이 상방 VI가 걸렸고요. 사조시푸드와 사조대림은 여전히 상한가 걸려있는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특징주는 LS 마린솔루션입니다. 오늘 구리 가격이 $10,000 돌파와 함께 실적 기대가 다시 커지면서 전선주들 강하죠. LS 마린솔루션의 12시 40분경 급격하게 상승하면서 상방 VI가 발동됐습니다. 10시경에는 LS 마린솔루션의 최대 주주인 LS전선이 LS 마린솔루션의 주식을 0.15% 추가 매수하면서 최종적으로 56.14%를 소유하게 됐다고 공시하기도 했는데요. 장중 12%까지 상승을 했고요. 현재는 11% 장중 고점 수준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LS그룹주도 한번 살펴보죠. LS와 LS일렉트릭은 장중 고점에 비해서 오름폭을 절반 정도 반납하고 지금 움직이고 있다는 점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VI 특징주 전해드렸습니다. 네, VR 발동된 종목 안에서 인급중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에 강했던 밸류업이라든지 CXL 관련주들이 쉼을 줄 때 그동안 또 쉬었던 기존의 주도 섹터, 음식료, 화장품, 전력주들에 대한 반등에 두드러집니다. 그 안에서 오늘 4조그룹주 일제 오전장부터 VR 발동 이후에 오후장 들어서도 그 탄력 잘 유지하고 있습니다. 지금 상한가 터치한 종목도 많고요. 지금 4조그룹주 중심으로 음식료
음식료들에 대한 반등이 나오고 있는 만큼 과연 지금의 반등으로 물려 있으셨던 분들, 한숨 돌리신 분들 많으실 거거든요. 이광 파트너님. 네. 보유자의 관점에서 이럴 때 비중을 줄여야 하는 걸까요? 아니면 더 들고 가도 되나요? 일단은 이제 최근에 상승세가 좀 컸었기 때문에 일단 수익 구간이라고 좀 염두하고 좀 본다라면 저는 차익 실현을 챙겨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지금 딱 고점에서 잡으신 분들은 최근에 네. 쉴 때가 진짜 네. 손실이 있으셨을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오늘의 급등으로 네. 살짝 수익이신 분들이 있으실 거거든요. 그럼 네. 살짝 수익이어도 네. 매도로 비중 조절일까요? 일단은 이제 사조 대림으로 이야기 드리고 사조 시푸드까지 이야기를 드리면은 직전에 있었던 정고점 위치가 사조 대림은 9만 원대, 지금 9만 9천 원대까지. 사실 9만 원대 갖고 계신 분들이 몇이나 있을까라고 생각이 좀 되는데 저는 일단 수익은 좀 챙기면서 대응하자라고 네. 생각이 되고요. 사조 시푸드가 최근에 이제 많은 거래량들이 움직였기 때문에 이 안에서는 개인 투자자들이 접근은 이 종목이 제일 많지 않을까. 근데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정고점 위치는 일단 넘어갔기 때문에 손실 보신 분들은 없으실 것 같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네. 아마도 대부분 매매 동향을 보시면은 7,000원 전후에 갖고 계시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일단 사조 그룹에 대한 좋은 리포트가 나와서 이 종목들이 좀 대거 상승을 했는데 사실 이제 사조 그룹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음식료 종목들이 다 상승을 했거든요. 네. 일단 이제 특히나 이제 이 시푸드 관련된 종목들, 뭐 신라 SG, 동원수산, CJ 시푸드 이와 같은 종목군들이 움직인 것을 보면은 최근에 와서 이제 이 수출 산업 안에서 식품주 관심 많이 받았거든요. 이 안에서 뭐 최근에 이제 사조 시푸드라든지 뭐 기타 등등의 김 가격이라든지 맞아요. 네. 또 특히나 이제 기후 변화 때문에 또 이 수산업에 대한 기대도 좀 어느 정도 좀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이제 이들 종목들뿐만 아니라 오늘 뭐 풀무원부터 해서 뭐 많은 음식료 종목들이 올라왔는데 미국 시장 내에서 이 식자재 유통이 이제 K푸드로 해서 이제 풀린다라는 모멘텀. 저는 이제 이게 좀 많이 반복된 뉴스이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뉴스에서는 이제 팔 준비를 조금은 챙겨야 되지 않을까. 네. 대부분 실적이 좋아질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좀 반영된 상태이기 때문에 곧 있으면은 실적 발표를 앞두고 실적이 발표되는 그 순간에 새로운 뉴스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오늘 같은 급등에서는 얘만 잘 나간 게 아니라 다 같이 올라간 상태에서는 수익 좀 챙기면서 대응하자고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오늘 채팅방에서도 사조그룹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나요? 라는 질문들을 많이들 주셨는데 아무래도 보유자의 관점에서 많이들 질문을 주신 것 같습니다. 지금 일단 수익 구간이라면 수익 챙기고 가자. 매도에 대한 의견, 사조그룹을 비롯해서 음식료에 대한 시각 짚어주셨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임급종까지 살펴보고 갈까요? 최근에 게임주 안에서도 일부 종목들의 움직임이 눈에 띄었는데 신작 호주에 계속 고점을 높여가고 있는 종목입니다. 넥슨 게임즈, 지금 상승을 두고 그냥 보내줘야 하는 상승인 건지, 또 보유자의 영역에서 어디서 팔까를 고민해야 하는 자리인지, 아니면 최근에 올라오는 기세로 봤을 때 신규 매수도 가능한지 여러 가지 고민이 있을 자리일 수 있거든요. 넥슨 게임즈 어떤 판단일까요? 매수와 매도 버튼, 염정 사장님 결정은 어딜까요? 네, 저는 일단 매도가 매도니까. 맞다라고 생각하고 네. 있습니다. 지금 뭐 5거래일 연속 상승을 보여줬는데요. 사실 차트상으로 보게 되면은 1년 전 대비해서 지금 대부분의 1년 전부터 매수하셨던 분들 대부분 다 지금 수익권이실 네. 거다 생각하고요. 물론 그 전에 이미 좀 물려 있었던 분들은 이제 좀 본전 정도 찾으셨다라고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게임주들의 신작에 대한 이제 반응도가 사실 주가에는 상당히 개별적으로 반응을 세게 미치고 있는데, 이번 신작 퍼스트 디센던트죠. 이게 사실 뭐 워낙에 좀 흥행을 하고 있고요. 지금 동접자 수가 최고 26만 명까지 갔다라고 하는데요. 평이 엄청 좋더라고요. 네, 저는 뭐 게임을 사실 해보지는 않지만 네. 지금 일단은 1위를 달리고 있지만 이 부분은 사실 언제든지 다시 또 좀 순위는 뒤바뀔 수 있는 상황이고, 지금 단기적으로는 신작 모멘텀으로 개별 모멘텀으로 많이 움직이긴 했습니다만 아직까지 이 부분이 실적으로 2분기 반영시킬 수는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또 실적에 대한 또 부분까지 고려한다라고 하면 단기적으로 이렇게 좀 급등을 한 부분에서는 일부는 좀 챙겨 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요. 오늘 뭐 주가 추이를 보니까 일단 아직까지는 양봉으로 가고는 있습니다. 네, 그리고 윗꼬리를 좀 길게 좀 달긴 했습니다만 최근에 5거래일 동안 오르는 동안 뭐 사실 양봉 강봉이 지금 왔다 갔다 하면서 움직임이 나타나면서 저는 변동성은 좀 더 커질 수 있을 거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회가 있을 때는 일단은 차익 실현하는 부분이 좀 더 유리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기관 쪽에서의 매수가 강하게 유입되면서 최근에 고점을 계속해서 높여왔죠.
왔지만 단기 급등에 대한 일단 수익을 좀 챙기고 가자. 넥슨 게임즈에 대한 매도 버튼을 눌러주셨고요. 저희 매주 수요일 김동엽 소장님께서 나오시는데 거기가 이제 프로게이머라고 유명합니다. 또 나오시면 게임주에 대해서 자세한 말씀 또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계속해서 이제 두 분과 함께 막간 하이라이트 타임 미리 보는 임급종 후보를 제시하는 시간인데요. 과연 60초 시간 제한을 두고 오늘은 어떤 종목을 들고 오셨는지 이광무 파트너부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죠? 네. 네, 60초 갈게요. 어떤 종목인가요? 저는 이제 HP 가지고 왔습니다. 네. 네. 답답한 종목입니다. 네네. 참 안 갔고요. 근데 이제 이 종목만 답답한 게 아니라 전체적인 이 반도체 소부장 종목들이 한 2달여 동안 못 간 종목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근데 이제 지난주부터 해서 이 삼성전자의 발 뉴스가 반도체 소부장을 볼 수 있는 마중물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나 이제 그들 안에서 계속해서 이제 장비 공급이라든지 투자에 대한 부분들이 좀 확대되는 영역에 있는 기업들은 이제는 바닥에서는 적극적인 매수세가 예상이 된다. 그렇다면은 좀 유일무이한 기술 장비를 가지고 있는 HP 같은 경우는 이 수소로 해서 어닐링 장비를 만드는 것이 TSMC 쪽에 독점 공급을 해왔던 기업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좀 이 시장에서 확실한 경쟁력이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저는 이 종목에 대한 저가 매수세 적극적으로 보자라고 이야기 드리겠고요. 네. 지금 앞으로 이제 반도체에 대한 경쟁은 결국에는 이 발열과 또 전력에 대한 변형을 막는 겁니다. 열 처리 안에서 기능을 가지고 있는 HP 관심 있게 보자. 좋습니다. 네. HP 이건 짧게 이 소송은 네. 어떻게 되고 있는 거예요? 왜 소송 뉴스가 안 나와요? 일단은 되더라도 큰 문제는 아닐 거라 생각해요. EST와의 경우요. 그리고 이제 얼마 전에 있었던 지분 매각설도 어느 정도 좀 이 송환 상태가 되었고, 네. 이 종목에 좀 나뉘어져 있었던 노이즈 이야기들은 좀 지나갔다라고. 네, 생각됩니다. HP 들어봤고요. 갖고 계신 분들 너무 힘드셨을 텐데 이제는 좀 저가 매수 기대해보자라는 의견을 주셨고요. 이에 맞서는 염정차장의 미래 임급종 후보 어떤 종목일까요? 60초 갈게요. 네, 저는 로봇주 중에서 유일 로보틱스를 가지고 왔습니다. 네. 최근에 지난주 같은 경우에 삼성전자가 반도체 공정의 무인 로봇화에 대한 부분이 이야기가 되면서 로봇주들이 좀 일제히 움직였습니다. 유일 로보틱스는 산업용 로봇, 그리고 자동화 시스템 전문 기업이고요. 최근에는 SK그룹 계열사죠. SK 배터리 아메리카로부터 367억의 투자금 유치를 받았습니다. 이에 대한 부분으로 인해서 앞으로 SK 계열사 내에서의 또 추가적인 모멘텀이 충분히 나올 수 있을 거다라고 좀 생각하고 있고요. 올해 이제 매출액뿐 아니고요. 영업이익 같은 경우가 흑자 전환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1, 2분기보다 3, 4분기의 로봇주들의 실적이 더 좋다라는 점을 감안했을 때 올해는 연간 흑자 전환 가능할 것이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SK 배터리 공장 내 산업용 로봇뿐 아니고 스마트 팩토리 솔루션 제공하는 부분에서 앞으로의 확장성 기대되면서요. 이번에 청라의 3공장을 증설을 합니다. 이 부분을 통해서 추가적인 수주 모멘텀까지 기대하고 있습니다. 딱 지켜주셨네요. 유일 로보틱스까지 미리 보는 임급종 후보 들어봤습니다. 두 분과는 여기서 인사드리죠. 이광무 파트너 그리고 염정차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